네, 2026년 1월 8일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이지 딱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기술주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한숨이 막 터져 나왔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치주가 불을 뿜으면서 그야말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오늘 시장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 위대한 순환매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바로 이거 아닐까요? 아니, 왜 기술주는 그렇게 떨어지는데 다른 주식들은 저렇게 날아가는 걸까? 한쪽에서는 비명이, 다른 쪽에서는 축보가 터진 이 기이한 현상.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이 오늘 시장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시면 나스닥은 0.7% 하락하면서 맥을 못 쳤고요. S&P 500은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마감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우존스는 0.6% 상승했고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무려 1.1%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지수만 봐도 명확하게 보이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분열된 시장. 방금 보신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다는 건요, 시장의 돈이 아주 거대한 흐름을 만들며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술주와 가치주, 이 둘 사이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금의 대이동, 그러니까 위대한 순환매입니다. 한쪽에서 돈을 빼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이 현상은요, 투자자들이 이제 막연한 미래의 꿈만 쫓는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가치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AI 열풍에서 정책 현실주의로 확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미래에 이런 혁신을 할 거야 라는 약속만 보고 투자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했으니 이 기업이 돈을 벌겠네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도 빅테크에서 방산이나 에너지 같은 가치주들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기술주들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금리입니다. 왜 금리가 오르는 게 기술주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bp 올라서 4.17%를 딱 찍었습니다. 이게 그리 큰 숫자냐 싶으시겠지만 이 작은 변화가 기술주 투자자들한테는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소식인지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면 왜 기술주가 힘들어할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금리는 미래의 돈 가치를 지금으로 당겨올 때 쓰는 할인율 같은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이 할인율이 커지니까 먼 미래에 벌어들일 엄청난 이익도 지금 가치로 계산해보면 확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성장성에 기대를 걸었던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S&P 500 안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기술 섹터는 거의 2% 가까이 빠지면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요. 그 돈은 고스란히 지정학적 긴장감이나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3%나 급등한 에너지 섹터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시장의 돈이 얼마나 극적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기술주를 짓누른 게 금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요. 바로 새로운 정책 플레이북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국방 예산을 무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 가까이 늘리겠다는 이 발표는요, 시장의 모든 예상을 그냥 박살내면서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처음부터 다시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 변화가 갖는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배당주, 가치주 정도로 여겨졌던 방산 기업들이요, 이제는 정부의 확실한 주문이라는 보증수표를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주로 완전히 변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책의 수혜를 입은 종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하루에 4% 넘게 올랐고요. 방산 섹터 전체가 그냥 들썩였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섹터도 혜택을 받고 이 온기가 더 넓게는 가치주와 중소형주 전반으로 확 퍼져나갔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큰 흐름, 이 순환매는 어떤 경제적인 배경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시장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신호들을 읽어보면서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3분기 노동 생산성인데요. 예상치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4.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려 2년 만에 최고치예요. 이 강력한 생산성 데이터는 사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쪽을 보면 AI 기술이 진짜로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쪽을 보면 경제가 이렇게나 튼튼한데 중앙은행이 굳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 CNN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투자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AI 랠리로 한껏 달아올랐던 탐욕 구간에서 살짝 내려와서 이제는 이 새로운 정책 환경을 좀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중립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서들을 한번 모아보죠. 오늘 시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 복잡한 도심의 거리에 같은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딱 한 문장으로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시장이 AI라는 이름에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는 정책이라는 신호등과 변수가 가득한 복잡한 도심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거죠. 더 이상 엑셀만 밟고 달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시장 환경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필요한 운전 기술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속도를 내는 것보다 정부 정책이라는 신호등을 잘 보고 섹터 순환매라는 교차로에서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할지 기민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시장에 맞는 두 가지 투자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공격적인 전략인데요. AI를 직접 만드는 기업보다는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SKY와 소프트웨어, IGV 같은 ETF에 집중하는 겁니다. 둘째는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을 모아놓은 ITA 같은 ETF에 안정적인 배당주 ETF인 VIG를 섞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물론 어떤 전략이든 리스크는 따릅니다. 공격적 전략의 경우 AI에 대한 투자가 생각만큼 빨리 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주가가 무너질 위험이 있고요. 방어적 전략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잡히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갑자기 풀려버리면 그 매력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위험 요소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장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에서 여러분은 과연 올바른 신호를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